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요양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에서는 종사자가 신규로 채용되었을 때 14일 이내로 신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신규 종사자 교육을 어떻게 제공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쉽게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신규 종사자 교육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공단 평가에서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신규 종사자 교육은 관리자, 즉 시설장이나 또는 관리자급 종사자가 신규로 채용된 종사자분에게 제공하는 교육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종사자 교육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는 시설을 라운딩하면서 수급자 어르신별로 건강 상태나 인지기능 상태들을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시설의 환경이라든지 공간별 용도에 대해서 선생님께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시설을 라운딩하면서 어르신별로 건강 상태와 인지 상태, 그리고 시설에 대한 공간별로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급여 제공 지침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급여 제공 지침은 1대1로 앉아서 급여 제공 지침을 가운데 놓고 직접적으로 면담으로 설명을 해주셔도 되고, 또는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급여 제공 지침 영상을 제공해 드렸죠. 그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려도 되겠습니다. 그 영상은 카카오톡이나 또는 문자 메시지 또는 밴드를 통해서 신규 종사자분께서 영상을 직접 수강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시면 되겠죠. 급여 제공 지침은 총 10가지가 되는데요. 그 10가지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계속 교육을 받는 내용이라서 영상에 대한 주소와 그리고 어떤 영상이 있는지 그 10가지를 꼭 미리 확인해 두셔서 신규 종사자분께 제공을 해드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세 번째로 운영규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요. 이 운영규정은 저희가 기관 내에 비치를 해두고 있죠. 그 비치된 운영규정을 가지고서 종사자분께 직접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보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달을 해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나실 때마다 비치되어 있는 운영 규정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운영 규정에 대해서는 짚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게끔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운영 규정에 대한 그 설명 영상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신규 종사자분께 제공을 해드려서 그 영상을 확인하셔도 되는 부분이니까요. 기관에서는 사정에 맞게 운영 규정을 놓고 1대1로 교육을 하셔도 좋고, 또는 영상으로 대체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영상은 꼭 보셔야 되겠죠. 네, 안 보면은 나중에 평가 시에 평가자가 운영 규정에 대해서도 물어본다든지, 또는 급여 제공 지침 교육을 받았는지 그 내용은 어떤 건지 물어보시게 되는데, 종사자분이 대답을 못하면은 그때는 점수를 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 급여 제공 지침과 운영 규정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면은 꼭 종사자분께서 시청을 하셨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담당 업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장기요양 서비스 내용은 어떤 부분인지, 또 어떤 서식을 관리하셔야 하는지, 또 근무 시간과 또 근무 장소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수급자별 특이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신규로 채용된 종사자분께서 담당하시게 되는 어르신이 계시잖아요. 그 어르신에 대한 특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어르신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현장에서 직접 설명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죠. 이 신규 종사자분께서 어르신을 이제 상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어르신에 대한 그 특이사항을 모를 때에는 자칫하면은 처음 근무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르신별로 특이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종사자 비상연락망과 소방 안전교육을 해 주시는데요. 종사자 비상연락망은 별도로 어떤 파일로 돼 있어서 카톡으로 공유를 한다든지,
또는 게시판에 종사자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신규 종사자분께서 종사자 비상연락망 정도는 어떤 그림 파일이라든지 또는 카톡에서 가지고 계실 수 있게끔 제공해 주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제 소화기의 위치, 또 소화기 사용법, 또 비상 알람벨 같은 것들, 위치라든지 사용법에 대해서는 신규 종사자 교육 때 안내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위생교육이죠. 특히나 이 위생교육 중에서 손 씻기에 대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후에 손 씻기라든지 또는 복장 관리, 마스크 착용에 대한 그런 교육까지도 함께 안내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종사자분께서 매일 작성하시는 서류 중에 업무일지가 있죠. 개인별로 그 업무일지를 작성하시는데, 이 업무일지는 매일 어떤 일을 했는지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는 서식이기 때문에 종사자분께서 이 업무일지를 빠지지 않고 잘 작성하실 수 있게끔 교육을 해주시고, 이 업무일지가 나중에는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업무일지를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종사자 숙지사항 및 셀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시게 되는데요. 종사자 숙지사항에서는 이제 어르신을 대할 때의 태도라든지 마음가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셀프 체크리스트에서는 종사자분께서 시설에서 기관에서 근무하시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체크리스트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고 확인했다는 체크를 하시는 그런 체크리스트니까 교육의 마지막에서 그 체크리스트 작성까지 해주시면 신규 종사자 교육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신규 종사자 교육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셨고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영상을 참고하시고 또 더불어서 신규 종사자 교육 기록지를 보시면은 거기 안에 더 상세한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신규 종사자 교육 기록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지원국장에게 저에게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원격으로 또는 전화상으로 더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케어스토리 장기요양 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